날씨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 할 차례네요. 74페이지. 그 세율 있죠, 세율? 그죠? 고기를 잠깐 피겠습니다. 그 뭐지? 6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66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의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왜 여기 추가로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구분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올해 개정된 게 하나 있는데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재는 없네요. 그 보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개정사항이니까 그거다 기록은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뭐냐면 이 중개보수 있죠. 중개보수. 그죠? 중개 수수료 있죠, 수수료? 그죠? 요게 이제 올해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 항목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법인만 됩니다. 법인. 누군 안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우리 왜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 공인중개사 제공한 중개 보수 수수료가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가됐는데 이것도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법인만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다 추가를 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개정사항이니까 혹시나 이 부분 언급이 될 때 언급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록은 그죠? 체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빼놓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취득가에 포함된다? 그죠? 누구만 된다고요? 법인만. 잘 써놓으세요. 또 엉뚱 써놓고 하지 말고 또.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다시 74페이지 세율로 가겠습니다. 세율. 얘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출제 안 됐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세율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준세율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과거에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거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두 개 합해진 거고, 그 얘는 또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과거에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어요. 몇 프로? 2%. 그죠? 2%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해져 가지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표준세율인데 요거가 뭐 시험에 얘하고 얘가 다 온다 했죠. 거의 다요. 이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죠? 일반적인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는 얼마다? 얘는 4%죠. 4%. 그죠? 그리고 농지를 매매를 사면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2.8% 냅니다. 2.8% 내시고 농지 상속 받으시면 2.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교재 있는 거니까. 그죠? 있고 그다음에 증여받으면 아니죠. 그죠? 증여받으면 3.5%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를 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원시 취득 고준 등기 같은 거 하면 1000분의 28 그리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많이 내고요. 문제를. 하나 조심할 건 이거라 했죠? 증여는 농지를 증여받으면, 이는 농지가 저율인데,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을 때만 저율로 간다. 그러니까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2.8% 그시면 안 됩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얘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무조건 2.8%?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얼마예요? 증여받으면 3.5%를 내시면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여기 세율이 나타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을 뭐 했을 때 유상으로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6억 이하짜리 사면 얼마? 1%. 그죠? 1000분의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이렇게 되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분의 20 2%죠. 2%.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심할 거는 이제 이 금액별로 잘 시험에 나오죠. 이게 당연히. 그죠? 그럼 만약에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나 했어요?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2.8%죠. 2.8% 그죠? 2.8%. 유상만 그런 거예요. 유상. 매매등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나 원시취득을 하면 요들로 가는 금액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금액에 꽂혀가지고 이걸 외우다 보면 나중에 얘가 유상인지 상속인지 신경 안 쓰고 금액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막상 내보면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하죠.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 매매 등, 그러니까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해야 활성화되는 거지 상속 증여를 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면 거기 7번에 표준세를 나와있죠? 그죠? 7절에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를 그래가지고 그 박스에 표가 쭉 세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쵸? 거기 보면 6억에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도 하나 뭐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있죠? 이 놀이방 같은 거 있다. 놀이방 그죠? 요 주택도 취득하면 얘도 똑같이 뭘로 가?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죠? 어떤 정도 준다고요? 가정 어린이용 주택 그죠? 요렇게 쓸 때도 마찬가지로 해주겠다. 그죠? 이런 건데 이건 뭐 근데 뭐 시험에 많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하여튼 그 변동사항 있는 건 따로 제가 막판에 정리해 준다 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보시고 하여튼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뭘 사요? 땅을 먼저 사죠. 그죠? 그럼 나대지를 사게 되면 세율이 얼마예요? 매매로 사면 나대지가? 세율이? 4%겠죠. 4% 그죠? 그리고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자, 땅이 있는데 땅을 먼저 사면 4%를 내니까 집을 먼저 지어요. 아니다. 그죠? 집을 먼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짓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얘가 집을 먼저 지었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 땅을 나중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뭐가 되는 거야?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보니까 얘가 집을 먼저 짓고 얘를 나중에 사게 되면 얘가 주택 부속 토지가 돼가지고 세율을 뭘 적용했다? 이걸로 갔어요. 1%, 2%, 3%. 그 얘들이 그러니까 뭘 먼저 안 사. 땅을 먼저 안 사고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땅을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다? 네가 주택을 신증축하고 나서 이 부속 토지를 나중에 사게 되면 얘는 뭐다?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 뭘로 간다는 거야? 일반 매매세율로 그대로 가겠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표 바로 밑에 참고 표시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일반 매매하고 똑같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 나오죠. 원시취득 1000분의 28 있죠. 거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혹시 문제 풀다가요. 뭘 했는데 얘가 면적이 증가됐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증가됐다 그러면 얘는 뭘로 본다?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뭐라고요? 면적 증가. 그럼 면적 증가라는 것은 없던 면적이 새로 늘어난 거죠. 그럼 새로 늘어난 면적은 무슨 취득이 되겠어요?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시취득 옆에다가 뭐라고요? 면적 증가도 보다 원시취득 한다. 가끔 나옵니다. 그 면적 증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세율이 뭐겠어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뭘로 와? 원시취득으로 합니다. 면적 증가. 그죠? 그럼 1000분의 28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으로 본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6페이지에 5번에 공유물 등의 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물 부등의 세율 적용. 그죠? 상속의 무상승기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유상거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공유물이면, 그러니까 공동소유로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집 하나를 두 명이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각각 내라는 각각 지분대로 해가지고 각각 세율급해서 5대5다 그러면 50%씩 해서 각각 세율급해서 네 거만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6번이 그 나와있죠? 지금 한 얘기죠.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뭐가요? 면적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럼 걔는 뭘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 본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이게 뭔 얘기예요? 신재축은 원래가 원시 취득이죠. 걔들은 면적 증거와 관계없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면적 증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탄력세율 뭐 할 수 있다?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거,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면 얘 있죠. 얘는 이렇게 잘 나와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땡 아니고 뭐만? 얘만 된다는 거. 그죠?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익명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면, 그죠? 문제가 그냥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가 나오죠? 76페이지. 자, 중과세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시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 그죠? 그래서 중과세율은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된다? 종류. 첫 번째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 이 5개 있다 했죠? 이게 뭐예요? 별골, 오선주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사치성으로 중과세가 되는데 얘는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 표준세 저거죠? 저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건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뭐 한다? 두 개를 합한다. 여기까지는 가시라 했죠?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이게 몇 퍼센트를 말한다 했죠? 중과 기준세율은 2%입니다. 항상 2%. 그죠? 2%.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4배. 그러니까 몇 프로? 8% 이런 게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별장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별장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몇 퍼센트다? 12%라는 얘기죠. 그죠? 왜? 별장 매매면 표준세율 매매가 4%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8%에서 얼마? 12%. 이해가시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류 기억하시고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요까지는 가야 돼요.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왔다 했잖아요. 중과세가 딱 한 번. 이거 나왔다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종류 물어보는 거.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거의 다 표준세하고 특례세율이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 안 됐으니까 뭐 올해는 나온다 치면은 저거는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종류 5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런 게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뭐 한다? 신설하거나 증설. 요 종류는 하여튼 구분하셔야 돼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또 대도시에서 법인 또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죠?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라 하겠어요? 얘는 1번, 2, 3번, 4,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둘 다 과밀이니까 세율이 똑같고 4번, 5번은 대도시니까 둘이 세율이 똑같다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1번, 2번, 3번은 원래부터 개정 전부터 어디 있던 거다? 취득세 있던 거라 했죠. 취득세. 그죠? 그래서 얘가 취득세 할 때 5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었고 얘가 뭐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얘가 5배면 몇 퍼센트 했다는 거예요? 취득세가?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했대요. 그럼 몇 프로로 갔다는 거야? 10%죠, 10%. 왜요?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개정되기 전에 몇 프로? 2% 하나. 그러니까 원래 2010년도 이전에는 그냥 매매건 상속이건 증여를 뭘 받건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세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5배니까 몇 배야? 몇 프로야? 10%. 얘는요? 6% 냈겠죠. 그죠? 그럼 둘이 몇 프로 차나요? 4%. 지금도 몇 프로 차이나는데 4%. 똑같다니까. 그래서 얘만 틀리다겠잖아요. 과밀은 요거만 뭐야? 100분의 200이라니까.
나머지 똑같아요. 얘네 둘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럼 얘가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프로고 8%고 둘이 몇 프로 차이나? 4%.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사치성하고 과밀 두 개는 얘는 100분의 400을 합하고 얘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만든 거죠. 맞아, 똑같아야 되니까 해설이.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얘는 그냥 주소문기 문제죠. 100분의 400, 얘는 100분의 2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죠? 대도시 두 개는 이거는 원래 등록세에 있던 거예요. 등록세. 취득세가 아니라. 근데 얘가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얘는 세율이 좀 틀리죠?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 얘는 100분의 300.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뭐 한다? 뺀다. 빼기 4% 그렇죠? 빼기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세율은 3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세율이 구성되어 있다까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왜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여기까지는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언급이 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76페이지 그 표 있는 거 있죠?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거. 그죠?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별장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나와요? 이거 하나씩 나오는 거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얘기가 설명이 되는 건데 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쩌다가 언급이 될 여지가 있는 거 몇 개만 딱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별장이 있어요. 이렇게 별장. 그죠? 자, 그 별장을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취득해요. 이거는 갑이 사고 이건 을이 샀어요. 건축물은 누가 사고? 갑이 사고 토지는 누가 샀어? 을이 샀어.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중간에 살까 안 할까요? 별장이 따로따로 샀어요. 아니면 이건 이번 달에 사고 건물은 토지는 다음 달에 샀어요. 이런 중과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방세는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세금을 과세할 물건 중심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뭐야? 별장이죠. 지금 뭐예요? 사치성 재산이네.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누가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이걸 나눠서 하건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뭐다? 별장, 즉 뭐다?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죠. 요거를 가끔 언급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있냐면 77페이지 별장 나오죠. 2번. 그죠?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경우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이 경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을 해도 뭐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야?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끔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 하나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세부적인 내용 다 갈 건 없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이렇게 나와있죠? 골프장.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 얘기하는 거죠. 회원제 골프장. 그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말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있죠. 그거를 중과세 하겠다는 뜻입니다. 골프장. 그래서 골프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골프장에 보면 그 78페이지 있죠. 이번에 골프장 나오죠. 그죠? 거기 이제 회원제 골프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 팁에 보면, 왼쪽 팁 있죠, 팁. 찾으셨나요? 거기 골프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등록 등의 원시 취득에 하나에 적용하는며 매매 교환 승계 취득의 경우는 뭔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장을 신증축할 때만 중과세가 됩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뭐는 아니에요? 매매 등은 중과세 안 합니다. 기존에 회원제 골프장이 있는 걸 내가 500억을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럼 매매로 산 거죠. 이땐 중과세는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골프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걸 증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은 이제, 그죠? 나이트클럽.
그죠? 나이트나 슬롯버시, 빠찡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도 당연히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거 조심할 거, 하나 기억할 거 뭐냐면, 3번에 고급 오락장 양가로 1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중간에 또 다만 있죠. 두 번째 줄에.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9개월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을 하는 건물을 샀는데 난 나이트클럽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일단 너는 중과세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며칠 안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날짜에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30일에서 며칠로? 60일로 바뀐 겁니다. 결론은 이제 취득세 문제 풀 때 30일이 나오면 틀린 거야. 일단 30일 나오면 다 60일이에요 날짜는. 그냥 외우기 좀 약간 애매하면 30일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30일짜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 다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부 다 60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죠. 원래 30일이었는데 이번에 60일로 개정이 된 거다. 그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안 가로 2번은 뭐냐면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이. 자, 근데 이거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엔 1층만 나이트클럽이고 2층은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그럼 중과세를 하겠죠? 자, 근데 이 토지가 부속 토지가 1000이에요. 자, 그럼 2층짜리 건물인데 1층만 나이트클럽이에요. 자, 건물 중과세하고 토지도 중과세 하겠죠? 이제 토지는 얼마를 중과세할까요? 전체 1000 중과세면 안 되겠죠. 왜요? 이 1000은 뭐예요?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이 전체를 나이트클럽으로 쓰면 모르는데 1층만 나이트고 2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일부는 나이트클럽 부속 토지고 일부는 2층 부속 토지가 되겠죠.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안분해야지, 안분. 우리 안분 배웠었죠? 안분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금액 기준 아니면 면적 기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으로 안분하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 한다 했죠? 면적 비율로 한다 했잖아. 그리고 면적을 한 거죠. 이건 만약에 면적이 똑같다 둘이. 그러면 5대 5니까 500, 500 이렇게 해서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하겠죠. 그 양가로 2번이 그거네요.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연면적 비율로 한다, 안분을 한다.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부속 토지 안분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 3번에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공부 좀 되면 왜 잘 틀리냐면 이거 이렇게 내요.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오 맞았어 그래요. 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어디서? 양도세 비과세 할 때 부속토지는 뭐예요? 5배, 10배. 그게 이제 꽂혀 있다 보니까 뭐만 나왔다 그러면 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지방세는요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뭐야? 안팎 구분 없이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이 그 얘기예요. 경계 명백하지 않다. 그럼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고급 삼박은 뭐 그냥 제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 있죠? 고급주택.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왜 대충 읽냐면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거의 이제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만약 이걸 설명한다 치면 이게 1시간도 더 걸려요. 이것만 설명하면 1시간도. 근데 1시간 딱 듣고 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게 100%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운이 지지리도 없으면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근데 복이 진짜 없는 거예요. 삼지에 꼈다든가 막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애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도 강의를 하는 데도 있긴 한데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하고 나면 반응이 뭐 들어도 몰라요. 어차피 공부를 못해. 그리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나오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맞추려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또 하면 또 여러분도 막 중요한 줄 알고 또 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고급주택 지금 기준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고급주택이냐? 그러면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막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막 단독주택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 단독주택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 시가평균이 9천만 원 초과하고 그 전체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고, 아니면 대지 면적이 662 초과하고 건물 9천 초과하고 전체 6억 초과하고, 아니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주 한 개 이상 있으면 얘는 고급주택이고,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은 단층일 때는 전용면적 245 245 초과하고, 복층은 274 274 초과하고, 뭐 이런 거 막 숫자 다 외우는 거예요. 거기다 이 과밀도 막 여기 보면 뭐 별별방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기억해라. 그냥 고급주택은 중과세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오른쪽 81페이지 양거로 입어보면 뭐 있어요. 고급주택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마당에 포장이 쳐 있는데 그 포장을 안 떠들어보고 그냥 집을 사고 나서 포장을 떡 떠들어봤더니 거기에 수영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고급주택일까 아닐까요? 고급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주택 기준에 수영장, 다른 기준 없어요. 초가집이냐, 그 수영장이 있어야 돼. 거기가 스트리트 양옥이나 저긴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초가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수영장 하나가 67제곱미터 수영장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 하나만 있으면 걔는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쓰러져는 초가집의 마당에 수영장 있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고급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중과세가 되겠잖아요.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중과세가 12%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떡하면 돼? 며칠 안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얘도 뭐 하면 돼?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됩니다. 그럼 그 수영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용도를 어떻게 바꾸면 돼? 뭐 힘들게 메꿀 건 없죠? 메꿀 건 없죠? 그렇죠. 고기 2마리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 2마리 넣으면. 뭐 수영장과 양어장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영장이, 고기가 들어가면 양어장이니까 고기 2마리 풀어놓고 이건 양어장이다 우기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난 안 들어가. 난 햇빛 쬐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면 그건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걸 며칠 안에 하면 돼? 60일 안에. 똑같죠. 고급 오락장이나 얘나 전부 다 용도 변경 공사 착공은 60일, 그리고 상속은 다 똑같아요. 6개월, 9개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은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오고 얘와 연관돼서 기간 물어보는 건 다 똑같다 했죠.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얘도 용도 변경도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으면 6개월, 9개월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까지 나오는 거죠. 그 과밀, 그죠? 그게 막, 거기 81, 82, 83, 84, 85페이지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한 거, 이거 과밀억제 이대용.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저거 안 배웠는데 저거 나왔네. 이거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잘 안 나오는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장판지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문제집은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만들면 문제가 만들 게 없어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관련된 걸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왔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 해야 되나 봐.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왜? 안 배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모의고사에 나오고 문제집이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교재에 있는 거 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죠? 혹시 나오면 해야 되겠다 불안하면 그 시험에 나온 지문만 보면 돼. 정 안 되면 책 보고 하지 말고. 책은 봐봐요. 그거 못 본다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안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딱 보면 답답하잖아. 그죠? 안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과세고, 그러니까 뭐를 꼭 기억해야 돼? 이 세율이나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대요.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취득세율은 동일하다. OX.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그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들었는데도 최지금 뭐라는 게 아침부터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죠? 그거까지 가야 되는. 대도시하고 둘 다 공장이지만 과밀 공장과 대도시 공장은 다르잖아요, 세율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한 것도 모르고 가면 좀 심각한 거죠.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례가 나와요, 특례. 자, 특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뭐 한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일단 보시면 그대로 해석해보면 얘가 뭐라겠어요?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거라겠죠? 얘는 몇 프로라고요? 2%.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뭘 빼주래? 2%를 빼주래. 그럼 뭘 빼주라는 거? 두 개 중에 옛날 취득세를 빼주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옛날 등록세만 남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 취등록세 통폐합한 거잖아요. 그죠? 자, 증여는 왜 3.5%예요? 과거에 취득세 몇 프로 내고 2% 내고 등록세를 1.5% 냈다는 얘기고, 왜 상속은 농지가 2.3%예요? 취득세 2% 내고 뭐는 등록할 때 등록세 0.3%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에서 옛날 취득세 2%를 빼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에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게 표준세율이니까 여기서 뭘 빼줘? 취득세 2% 빼주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는 거고, 요거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2% 이 얘기죠. 자, 이거는 왜 생긴 거라겠어요? 이런 거라겠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냈는데 취득세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비과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또 있어요? 취득세는 비과세인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냈던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낼 때는 상관없었는데 얘가 뭐가 됐어? 통폐합이 됐어. 뭘로? 취득세 이렇게 합해진 거잖아요. 그럼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둘 다 비과세니까 얘는 뭐? 지금도 비과세하면 되죠. 근데 얘네 둘은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만 비과세잖아. 그래서 만든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고 뭐만 냈어? 등록세만.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과거 등록세만 내야 되지. 걔는 어디 간 거예요? 요리 간 거죠. 그죠? 걔도 일리 간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취득세 빼주니까 뭐만 남아? 등록세 세율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요,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잖아.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 옛날 취득세 몇 퍼센트? 2%. 일리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생긴 거예요. 없던 게.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거의 대표 주자가 뭐라고요? 간주취득이라 했잖아요. 이건 제가 간주취득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종류 되게 중요하다고.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시험에 특례가 몇 번 나왔는데 그때 얘가 정답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간주취득이 정답으로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 되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교재는 87페이지는 세율 특례 해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세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중과 기준세율 있죠. 88페이지. 그죠? 그게 오른쪽 89페이지 1, 2, 3번이 뭐예요?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 그죠? 개수리란 취득. 그죠? 그 다음에 선박차량 지목 변경, 그 다음에 3번이 과점 주주. 그러니까 최소 그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죠? 3개. 과점 주주. 1, 2, 3번이 뭐다?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 됐죠? 간주취득. 그러니까 나머지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그 다 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얘랑 다 외우면 좋긴 한데 그걸 다 외우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두 개 종류가 있고 여기 대표 주제가 뭐가 있다. 간주취득.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가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추가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것도 모르면서 나머지 막 외운다고 해봤자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얘네 둘은 이렇게 종류 두 개하고 얘를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걸 보완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 종류를 외우겠다 해가지고 하면 그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 이걸 물어봤을 때 간주취득이 여기 들어간다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시험도 거의 다 얘가 정답으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문제 풀 때 88페이지 보면 88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4번 있죠. 4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공유물, 합유물 분할. 자, 공유물, 합유물 분할은 어디로 간대요?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1번으로. 그쵸? 자, 여기가 뭐예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은 뭐예요? 1000분의 23이에요. 그죠? 얘는 1000분의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또 뭐가 있어? 공유물, 합유물 분할은 또 여기로 간대요. 특례로 간대요. 두 개가 있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얘가 시험을 내요. 이게 시험을 이게 나왔어요. 최근에 단독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그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정답 이거 있거든요.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죠?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근데 이때 표준세로 옳은 걸 고르셔서 정답이 1000분의 23이었어요. 근데 특례 파트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공유물 분할은 뭐래요?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대요.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교재에 있으니까 둘 다 맞겠죠? 둘 다. 이게 법이 통폐합되면서 이 법이 약간 애매하게 된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된 거 이게요? 취득세 2%에다가 등록세 0.3% 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폐합해서 얼마? 2.3% 되어 있고, 근데 실제 실무는 뭐예요? 뭘 안 내? 공유물보다는 취득세는 안 내고 뭐 자기 거 찾아오는 그냥 뭐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세만 내는 거예요. 0.3%. 그래서 이걸로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문제를 그대로 풀어야 돼. 따로따로.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표시가 나게 뭐라고 나와? 어쩌고저쩌고 공유물보다는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표준세율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표준세율이 얼마니?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지문에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걸 고르셔 놓고 동그라미 2번에 공유물 분할 이렇게 나오면 걔는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문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공유물 분할 나오는데, 아, 얘는 1000분의 23이니까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특례를 물어볼 때 얘가 나오면 걔는 뭘로 가야 돼? 이걸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문상에 표준세율이라고 물어보면 뭘로 가야 돼? 1000분의 23으로 가야 된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시험에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기출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있으면 얘를 딱 들면 딱 좋은데. 세율이, 그죠? 없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거기 볼까요? 잠깐요. 111페이지 있죠? 111페이지. 예를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그 25번 문제 있죠? 25번. 찾으셨나요? 25번. 거기 보면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자, 문제 지문 자체가 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특례세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특례세율을 물어보는데 걔가 나왔죠? 그럼 이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 지문 자체가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라고? 다음 중 뭐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뭘로 가야 돼? 1000분의 23으로 가야 된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서 간단하고 그냥 표준세율 물어보면 1000분의 23 그러면 되고, 특례세율 물어보면 뭐 이걸로 간단하면 돼요. 이거를 뭐 괜히 복잡하게 저 헷갈려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어차피 얘들이 구분해서 물어보니까 표준세율은 얘고, 특례 파트 나오면 1번으로 간다. 그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거 잘 설명 안 하는데 기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분명히 엉키면 잘못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어떤 분은 답을 사볼 수도 있거든요. 얘 1000분의 23이니까 틀렸어. 이럴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또 별거 아니게 돼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 파트는 일단 저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중과 기준세는 간주 취득이 있다. 요거 정도 꼭 기억을 해 주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 자, 거기 보시죠. 8절에 부가, 징수. 이렇게 됐죠.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그죠? 신고 납부.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 자, 예외 있어요. 누구는 상속은 항상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자, 이때 가산세는 앞전에 배웠던 거 똑같아요. 총론에 나왔던 거. 신고와 납부 두 개로 나눠서 일반 무신고 가산세 얼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는 10%. 부정 그럼 뭐라 했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그리고 납부는 올해 개정됐죠? 1일 10만 분의 25에서 0.025%. 올해 얼마 했어요? 0.03. 우리 개정돼서 뭐 개정된 거니까 일단은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고요. 아니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냥 프린트 보고 가시면 되니까. 그죠? 일단 얘는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가산세가 붙었대요.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됐어.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보통 징수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만 외워가지고 숫자가 나오니까 맞았다 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신고 납부 그러면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로 바꾼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이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제 과세권자가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걸리면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산세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보통 징수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 말고 얘가 신고 납부잖아요. 근데요, 얘가 신고납부 저거 말고도 신고납부 또 있어요. 취득세가. 근데 그 부분도 신고납부를 보통지는 고쳐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라는 거야.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보다 신고납부다. 요까지는 등록세도 공통사항이거든요. 등록세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똑같고 걔도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보다 신고납부보다 그 내용까지 똑같아요. 등록세가. 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이 일반 과세되다가 얘가 뭐가 돼요? 중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과세 면제를 받았다가 얘가 뭐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되면, 얘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해당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떻게 해라? 신고납부 보통징수 60일에 세금 내 추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건물 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추가되는 세금은 여러분이 신고 납부한다 아니면 고지서가 나온다. 보통징수다. 그 얘기죠.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가산세가 붙었을 때 뭐 보통징수라 그러잖아. 가산세 뭐 보통징수라니까. 아닌 건 다 뭐라겠어. 신고 납부라니까. 얘는요. 신고 납부잖아. 근데 그 일하는 거죠. 신고 납부라니까. 얘가 지금 가산세가 아니잖아요. 일반 내가 건물 사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걔가 용도를 바꿀 수, 용도가 변경돼서 중과세가 될 수 있죠. 추징. 그럼 추징하면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얘는 비과세 과세 면제 받았다가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야? 가산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라니까. 그러니까 얘도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되고 얘도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근데 이걸 갖다 보통징수 그럼 틀리는 거지. 그러면 얘도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이렇게 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아닌 건 다 뭐다? 신고납부다. 가산세는 왜 보통징수가 있어요? 얘가 기회를 준 거잖아, 60일 동안. 근데 세금을 안 냈잖아요. 얘는 싹수가 노란 거 이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야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 이것도 날짜 개정된 거예요. 원래 30일이었다가 얘도 며칠 바뀐 거야? 60일로 개정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잘못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요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가 무슨 얘기 이런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가를 샀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얘가 3년 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그럼 우리 규정이,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5년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제척기간 기억나세요? 제척기간? 얘가 추가로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기본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년 안에는 중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기간이 다 5년 이내, 5년 이내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얘가 3년 있다 나이트클럽 했어. 그럼 5년 안에 뭐가 된 거야? 고급 오락장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징을 하겠다는 거지. 당연히 추징을 합니다. 그럼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얘가 세금을 내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그런 얘기죠. 자, 세금이 만약에 얘가 이제 나이트클럽이니까 메밀에 샀으면 얘가 12%잖아요, 세금이.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다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샀으면 12%를 내죠. 근데요, 이거 사가지고 이거 안 팔고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용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살 때, 처음에 매매 살 때 취득세 4% 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12%또 내면 16%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나이트클럽을 사면 얼마야? 12%잖아.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거 세금 계산하고 요때 낸 거 빼고 나머지만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때 세금 계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얘가 이거 살 때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는데 이때 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 200을 내가지고 얼마를 냈었어? 1,200을 냈었어요. 이때 당시. 그럼 5천에서 이거 빼준다 했죠? 이때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만 빼줘. 가산세를 안 빼준다 했죠? 왜요? 이건 지가 잘못한 거죠, 지가. 자기가 신고 안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된 걸 나중에 공제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제외, 얘는 공제를 안 해줘. 그럼 여기서 이거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되라고요? 6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산세가 붙으면 뭐라고요? 보통징수고 나머진 다 뭘로 간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1페이지 원칙 신고납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취득할 날부터 60일 그랬고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얘는 이런 얘기죠.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그럼 이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잔금 당시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세금 냈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일로부터 며칠? 60일. 구역시정 해제면 해제일, 남 축소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결국 다 60일이에요. 날짜는. 그죠? 60일. 그래서 60일 안에 하고 해라. 그리고 다만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발부터 외국 있으면 9개월. 실종은 뭐라겠어요? 실종 선고도 똑같다겠죠? 걔도 상속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걔도 6개월, 9개월로 간다. 그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면 돌아가신 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실종 선고 돼버리면 돌아가신 게 되면 재산이 상속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부인이 상속받아 이민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된다 했죠, 집을. 그죠? 자, 그래서 거기 6개월, 9개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그거잖아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잘 보세요.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뭐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지.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는 제외. 무슨 얘기예요?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뭘 해라?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당연히. 근데 뭐가 나왔냐면 그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 있죠. 이거를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냈었어요. 포함은 그러면 안 되고 뭐라? 제외. 그죠? 보시면 되고. 그게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뒷장에 92페이지 양가로 3번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비과세 이거니까 읽을 거 없어요. 하나만 알면 돼요. 둘 다 60일 안에 뭐? 신고 납부 그리고 가산세 제외.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밑에 92페이지 1부터 3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뭘 해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즉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을 말한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를 말한다고요? 등록관서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뭐해라? 취득세를 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60일, 6개월, 9개월 그런데 갑자기 취득세를 언제까지 하래?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래. 그럼 좀 어렵게 만든 거예요. 다 바뀌었죠. 그럼 언제는 60일이고 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이런 얘기라 있죠. 보세요.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신고를 하죠. 근데 이 기간 안에 여러분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등기를 사자마자 할 수도 있고 10일 있다 할 수 있고 20일 후에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때든 등기하려면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냅니까? 하고 나서 냅니까? 만약에 세금을 등기를 먼저 돈 없으니까 일단 등기 먼저 하고 세금은 천천히 내. 그럼 세금 걷겠어요? 못 걷지. 그죠? 안 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골치 아프지. 그렇게 안 하죠. 너 등기하고 싶어? 돈 내. 그렇죠. 세금 말하겠어요. 더 빨리, 더 많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세금은 선불이에요.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줘. 그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아무리 늦어도 이때든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언제까지? 등록관세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네가 가서 등기하겠다고 접수하는 날까지는 무조건 뭘 해라?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야 등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냥 이 지문이 뭐라고 나와요? 지문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60일, 6개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러면 되고 그 말이 없어. 그냥 다음 중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60일 그러셔야 되는 거야. 차이점 이해하세요? 근데 지문이 뭐라고 나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땡 틀렸다.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문에 나오니까 그냥 등기 등록 나오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거 없이 신고 납부 기한 그럼 며칠? 60일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신고를 어디다 할까요? 이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맞나 보세요. 취득세는 시군 또는 물건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OX.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에 관한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까요?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틀렸다고 기초소리 그죠? 근데 시군까지 이해하는데 금고는 아니지. 초딩도 아니고 금고는 아니지. 맞습니다. 이 맞는 지문이에요. 설마 이 금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국가공인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있는 금고니까 여기다 금고가 내냐 이렇게 내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뭐겠어요? 지정은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해당 시군구에 지정은행이 있는 데도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 거기다 내고 없으면 시군에 내라는 얘기지. 이게 있는 법 조문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시행령에. 그때 당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렸다고 했어요. 왜요? 금고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도 그 생각하잖아. 그죠? 제가 볼 때 저도 똑같은 생각했죠. 무슨 금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수준 떨어져 이렇게 냈어. 이렇게 했겠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시골에 내겠죠. 위임이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얘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동징수부터 가겠습니다.